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옥스퍼드 대 이제 스완지시티. 자, 일단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지성 선수가 이제 결장 중에 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nemnem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nemnem님 1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제 방송국에 있는 그렇죠 구독자 게시판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를 이제 좀 바라해 봅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구독 감사드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뭐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뭐 5경기 연속 이제 좀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승 후보인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지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홈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졌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더더욱 수비가 좀 견고한 편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홈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높은 그런 좀 현재 좀 옥스퍼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미러를 상대로 지면서 6경기 연속 이제 좀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뭐 5경기 연속 골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극심한 골 가뭄에도 좀 시달리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나마 뭐 이제 스완지가 뭐 직접 뭐 미럴전에서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지금 뭐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그렇죠 스완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스완지가 좀 더 점유율은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공격 전개나 뭐 전지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솔직히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옥스퍼드의 그런 홈에서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완지가 좀 공격에서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이제 좀 이전 경기들처럼 좀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가면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한 그런 좀 요소의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옥스퍼드가 이제 이번 시즌 뭐 홈에서 지금 무패인 점과 더불어 그리고 스완지의 공격이 많이 좀 침체된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팀 옥스퍼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옥스퍼드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스퍼드 프렌승의 2.5슛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골키퍼 1명 결정. 자,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누수가 지금 상당합니다. 이제 덕배, 뭐 로드리, 지금 도쿠, 그릴리시, 그리고 이제 사뷰, 이제 워커 등이 이제 다 좀 결정 중이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그바르디로 같은 경우에는 결정 의심의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자, 특히 좀 이제 포워드와 이제 좀 중원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맨시티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이전만큼의 좀 화력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맨시티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뭐 토트넘 상대로 이제 2대1 패배를 하며 긴 연승이 좀 끊기긴 했지만 현재 부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리그와 이제 챔스까지 좀 병행을 하려면은 컵 경기까지 지금 챙길 여유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컵은 일찍 떨어진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는 확실히 맨시티가 좀 버린 감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좀 스탠스를 좀 보일 만한 그런 좀
모습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좀 결과긴 하지만 다만 근데 더 좀 안 좋은 거는 그 경기에서조차 이제 좀 결장자가 이제 좀 늘어나면서 이제 부상자가 좀 늘어나면서 더더욱 좀 전력 손실이 지금 커진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사비오까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부상을 좀 당하면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커진 그런 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확실히 지금 뭐 라인업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뭐 그래도 맨시티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는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지금 핵심 선수들의 좀 결장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이전보다 이제 더더욱 좀 경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공격에서의 좀 퍼포먼스가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맨시티의 그런 좀 화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해드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맨시티가 뭐 경기는 주도는 하되 좀 생각보다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다소 이제 좀 경기 흐름은 좀 답답하게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좀 맨시티의 그런 많은 결장자들을 고려하면은 분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가 커도 꾸역꾸역 이기며 강한 위닝 멘탈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본머스 상대로는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이제 천적의 면모를 좀 보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계속해서 좀 위닝 멘탈리티를 좀 보인다는 점, 플러스 본머스 상대로는 워낙 압도적인 그런 좀 상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맨시티가 좀 저력을 보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맨시티 사이드 쪽으로는 접근할게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맨시티 승을 좀 보는 경기긴 하고, 요거는 3.5 기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맨시티가 확실히 좀 득점력이 확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 때문에 맨시티의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뭐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스위치 대 레스터 시티. 자,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지금 수비수 지금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거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입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맨유 상대로 패배를 당했지만 주전 선수들을 거의 다 빼며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이제 주전 관리를 잘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컵 경기는 좀 버린다는 좀 스탠스를 좀 보인 그런 좀 레스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들을 좀 거의 다 출전을 시키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로 인해 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무리 없이 좀 주전들을 이제 좀 출전시킬 수 있는 그좀 레스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이제 초반에 2골을 먼저 넣으며 이제 2점의 리드를 좀 가져갔지만 후반 60분도 안 된 채 역전을 좀 허용했을 만큼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브렌트포드 상대로 난타전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결국 좀 이제 큰 리드를 좀 가져갔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 좀 보였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 리그 첫 승을 좀 신고할 수 있었던 그런 입스위치였지만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첫 승은 굉장히 좀 물거품이 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좀 스피드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수비가 비교적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레스터의 좀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그 이상으로 입스위치의 수비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투나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건 물론 이제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레스터에 비해서는 더더욱 이제 입스위치가 수비에서 불안정한 면모를 좀 보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수비 집중력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수비에서 불안정한 팀은 입스위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입스위치보다는 좀 주전을 관리를 좀 잘 해준 그쪽 레스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레스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레스터 시티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웨스트햄.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가레, 이제 워드 프라우스, 그리고 이제 킵스 화이트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우드와 그리고 앤더슨까지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그죠 노팅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두스 그리고 이제 필크루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 라인업과 좀 비교했을 때는 쿠두스 정도의 좀 결장이 있는 그죠 웨스트햄이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노팅엄이 뭐 직전 경기 레스터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면서 리그 7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번 시즌 현재까지 좀 조직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노팅엄이고, 그리고 특히 좀 이제 공격 전기가 이제 좀 눈에 띄게 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이제 토트넘 상대로 대패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확 꺾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결과로 인해 이제 뭐 맨유의 좀 테나 감독은 이제 좀 경질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좀 테나 감독 좀 경질을 하는데 거의 좀 막타를 쳤던 그런 좀 웨스트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노팅엄이 더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노팅엄이 뭐 웨스트햄 상대로 쉽게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전진성이 좀 좋으면서 이렇게 좀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가 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좀 측면 수비가 취약한 뭐 노팅엄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이제 좀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동성을 좀 살려 빠른 템포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이제 좀 말씀 드려보고, 자, 물론 이제 노팅엄이 지금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는 전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더 이제 유리한 부분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웨스트햄이 일단 원정에서 뭐 토트넘이나 뭐 리버풀 상대로는 좀 지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브렌트포드, 뭐 풀럼, 뭐 팰리스와 같이 이제 좀 비슷한 레벨에 있는 팀들 상대로는 이제 비기거나 이겼을 만큼 원정에서는 나름 좀 이제 비슷한 레벨 팀들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웨스트햄이 지금 원정에서 뭐 경쟁력이 그렇게까지도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런 좀 결장자에 이어 이제 추가로 더 이제 결장자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좀 커질 수가 있고, 그런 약간 상태에서 거의 뭐 풀라인업인 좀 웨스트햄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는 약간 좀 유리하게 풀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좀 승리에 좀 3연승을 하는 그림도 좀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오히려 이 경기는 뭐 웨스트햄이 이제 뭐 노팅엄의 좀 발목을 좀 잡아서
약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네, 좀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은 뭐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노팅엄보다는 웨스트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웨햄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보거나 그리고 언오바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웨햄 프랜스 내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르민인데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미넨 같은 경우는 지금 파블로비치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 등이 결정.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우영 선수가 이제 결정 의심이 상입니다. 자, 일단 이제 미넨이 뭐 최근 좀 보험에 이어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마인츠 상대로도 이제 대승을 거두며 다시 공격이 지금 살아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무시알라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득점을 하면서 좀 최상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무시알라가 이제 좋은 기량을 좀 보이는 거는 미넨한테 있어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약간 좀 무시알라의 이제 활약까지 좀 더해지니까 이제 공격이 좀 더더욱 지금 뭐 오른 그런 좀 미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풀 라인업을 좀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부 리그 팀이 이제 빌레펠트 상대로 2대0 패배를 당하며 좀 저조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이제 우니온이 경기력에서는 좀 많이 앞서긴 했지만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빌레펠트가 좀 득점 기회를 잘 살리며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뒀던 그런 좀 경기였죠. 네. 내가 확실히 직접 뭐 컵 경기에서 좀 풀 라인업을 좀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한 좀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미넨이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진영에서 이제 미넨이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이제 좀 길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줄곧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넨 상대로는 좀 라인을 내려 좀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에는 뭐 우니온 베를린이 좀 더 뭐 소극적인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자,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미넨이 좀 계속해서 좀 두드리면서 이제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득점 기회를 만드는 빈도에 있어서도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미넨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의 이제 수비가 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 뭐 공격이 완전히 좀 물이 오른 그런 홈 미넨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싶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넨 사이드 보는 경기 바이에른 미넨 승.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제 아무리 좀 우니온이라고 해도 솔직히 뭐 홈미넨 상대로 이제 좀 득점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좀 당장 장담하기도 많이 어렵고 오히려 이제 우니온이 좀 득점을 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면은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데스리가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보훔. 자,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전반 20분도 안 돼서 선수 1명이 좀 퇴장 당해 이제 좀 수적 열세에 있었지만 그런 약간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래 좀 홈에서는 이제 최근 좀 이제 바이르민의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현재는 뭐 연승을 이어갔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좀 프랑크푸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 시즌도 좀 수비가 많이 좀 안 좋았는데, 그게 뭐 이제 이번 시즌에는 좀 더더욱 좀 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이제 공격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수 방면에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요 경기도 뭐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좀 프랑크푸르트가 초반부터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침투나 이제 수비 전환이 느려 이제 역습이 좀 많이 취약한 그런 좀 보험 상대로 그런 좀 공격 패턴들을 좀 잘 살려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실히 좀 프랑크푸르트가 뭐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비록 좀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보험이 이제 뭐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또한 안 좋아 공격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솔직히 뭐 보험의 그런 약간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뭐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좀 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뭐 이제 보험의 뭐 실점 위험과 좀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그래도 뭐 불안한 점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여 경기 역시 뭐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보험 상대로 뭐 공수 방면에서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세 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보험 상대로는 좀 결과를 잘 못 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가 10명의 상태로 좀 경기를 좀 많이 좀 뛰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으로는 많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근데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도 현재 뭐 지금 보험과의 그런 좀 차이는 굉장히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네,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프랑크푸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요것도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라이프치. 자, 도르트문트가 지금 결정자가 워낙 좀 많습니다. 일단 공격에서 아데미르 포함, 후방에서 이제 양쿠토, 슐레, 그리고 라이언스, 그리고 안톤 등 주전 선수들의 이제 결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상당히 큰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전력 손실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온전한 좀 라인업을 좀 구축하기 어려운 그런 좀 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역시 레드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레드볼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제 100개 후원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주말 내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몬스,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세이브라트, 그리고 이제 라움둥이 좀 결정 중으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다만 뭐 이제 라이프치도 뭐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돌문과 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돌문의 좀 상태가 이제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연장전 끝에 패배하며 이제 결과도 못 챙기고
체력 소모도 좀 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주전 선수들 좀 다수가 또 이제 부상을 좀 당하며 지금 전력 누수도 상당히 큰 그렇죠. 현재 좀 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하며 어느 정도 이제 주전들 관리를 잘 해줬고, 그리고 최근에 뭐 챔스에서 리버풀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라이프치가 좀 9월에는 다소 좀 주춤했지만 이제 10월에는 좀 모멘텀이나 경기력이 이제 모두 좀 살아나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좀 흐름을 지금 현재까지도 잘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 안 좋고 뭐 전력 누수도 큰 좀 돌문이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좀 물이 오를 라이프치 상대로는 오히려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요 경기는 뭐 오히려 뭐 라이프치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확실히 뭐 전체적인 면에서 확실히 지금 뭐 라이프치가 더 좀 나은 상태다 보니까 솔직히 뭐 라이프치가 원정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밀릴만한 부분이 이제 전혀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돌문 역시 뭐 이제 기동성이 좀 뛰어나면서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 초반엔 좀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이제 전개가 좀 좋을 수는 있지만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연장전을 좀 치렀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에서 많이 좀 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돌문의 좀 활동량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전개도 다소 좀 단조로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결국 좀 이제 후반으로 좀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좀 돌문이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면 갈수록 뭐 더더욱 라이프치 흐름으로 약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과 좀 더불어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라이프치가 이겼을 정도로 돌문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뭐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 라이프치 플랜 성적 보도록 하고 3.5주는 조금 내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좀 돌문 지금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실점 위험이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프랜스, 뭐 어느 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대 랑스. 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전력 누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여전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우승 경쟁팀인 마르세유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근데 그 경기에서 전반 20분에 마르세유 선수 1명이 좀 퇴장당하면서 이제 파리가 수적 우위를 좀 가져가긴 했지만, 근데 뭐 그 전에도 이미 뭐 파리가 좀 선취골을 좀 넣었을 정도로 우세한 좀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뭐 선수 1명이 좀 퇴장을 좀 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파리가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을 만한 좀 경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도 이제 더더욱 좀 좋은 경기로 보였던 그런 좀 파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정도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좀 유지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를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좀 무승부로 이제 끝날 수는 있었지만 후반 뭐 추가 시간 막판에 릴한테 이제 두 골을 좀 실점하면서 결국 좀 지고 말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긴 그런 좀 무패 행진도 끊긴 그것도 랑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양 팀 다 골 전후를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구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홈에서 좀 파리가 이제 랑스 상대로는 좀 더 점유율을 좋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중원이 좀 막강한 그런 좀 팔이기 때문에 뭐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랑 상대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파리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 아무래도 중원에서 좀 많이 좀 밀릴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저절로 좀 전지성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 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랑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좀 패가 없을 정도로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 파리 상대로는 이제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많이 좀 열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파리가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다음 좀 챔스 일정을 좀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로테를 좀 돌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뭐 지금 파리의 그런 좀 페이스나 좀 경기로 고려하면은 그래도 홈에서는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배당이 좀 낮아도 파리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승의 3.5 기준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은 뉴캐슬 대 이제 아스날. 자, 이것도 뭐 솔직히 뭐 뉴캐슬이 좀 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비빌만한 건 좀 저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스날 승 뭐 배당 대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이건 아스날 승 쪽 보는 경기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아스날 승에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네, 요 경기도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아우크스부르크 프렌스. 네, 이제 어느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약스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일단 뭐 아인토벤이 뭐 지금 리그에서 전승 중으로 이제 엄청난 좀 퍼포먼스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지금 아약스의 좀 기세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이제 홈 페이노르트 상대로 2대0 좀 승리를 거뒀을 만큼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아인토벤이 조금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아인토벤 확실히 좀 리그에서의 저력은 좀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에서도 뭐 아약스보다는 좀 더 이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만약에 승패로 가져가기보다는 고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아인토벤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햄무 알부 접근하는 경기 내지 안 그래도 어느와는 본다고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